네, 이슈 포인트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서울권에서 아파트 거래량이 늘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실제로 데이터가 나왔어. 그거 관련해서, 그럼 거래량이 다시 활성화되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짚어주려고 김윤재 세대별 주거전략연구소장님과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실제로 늘었다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여기 보면 서울의 아파트 매물 건수가, 매물이 일단 8만 4천여 건이 나왔고, 매물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네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거래량도 늘었고. 거래량도 늘고. 네네. 자, 작년보다 올해 왜 거래량이 늘었을까요? 작년에 1000건대에 머물던 아파트 거래량이 올해 1월에 2,500건을 넘어서 2,000건을 일단 넘었어. 그리고 4,000건을 넘은 적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이 거래됐던 것은 300건 넘게 또 거래가 됐었다. 이게 바로 송파구. 일단은 아파트 거래량이 특정 자치구를 중심으로 해서 늘어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죠? 거래가량이 는 건 사실이고 그 네. 는 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아파트들이 거래량이 늘었다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좋아졌냐, 이렇게 뭐 하나의 징표는 될 수 있지만 궁금한 거죠. 이게 진짜 늘고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중요한 거는 매물이 쌓이고 있잖아요. 매물이 쌓인다는 얘기는 팔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파는 사람이 많아질까요? 이 거래량이 는 원인이 이게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우리가 보면 부동산 상황이 좋은 것보다 좋지 않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최근에서 크게 좋아지는 상황들이 별로 없어요. 그죠. 예. 그런데 갑자기 거래량을 느니까 이상한 그래서 거죠. 이제 아마 이게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기다린다고 해서 가격이 더 빠질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급량도 줄고 있다는 얘기도 동시에 접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공급량이 줄면 언젠가는 가격이 더 이상 빠지기 어렵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내가 꼭 집을 사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이 어쩌면 내가 할 수 있는 저점이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사는 사람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네, 지금이 저점이다. 공급량이 지금 어차피 줄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격선에서 살면 어차피 그냥 내 평생 살 거니까 언젠가는 오르지 않겠어? 하면서 지금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의 아파트를 사고 있는 중일 것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된 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작년 21년 이후부터 관망하고 있다가 지금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늘었고, 그다음에 매물이 쌓인다는 거는 네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경제 사정 그리고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앞으로 점점 별로 안 좋아질 것 같다. 그건 공급하고 관계없어요. 네네네네. 그거는. 그래서 또 우리가 보면 사람의 그 라이프 스타일, 우리 베이비 부모도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베이비 부모가 58년생을 딱 놓고 얘기를 전후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67세, 8세예요. 퇴직하고 한 7, 8년 지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모아놓은 퇴직금이나 자금이 좀 소진될 때가 됐잖아요. 그렇죠. 보통 상적으로 5년 정도 보더라고요.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자금이 이제 많이 떨어져서 자산을 처분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 그렇죠. 자녀분들은 이제 독립할 때가 됐고 어느 정도 부모 입장에서 지원도 해주고 또 직장을 이제 다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 가게에서 차지하는 자산 큰 게 집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항상 계획을 그거를 처분해서 이제 역세권이 아닌 지역에 가면 좀 가격이 쌀 거 아닙니까? 그 차액을 가지고 좀 운영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전부터 있었지만 갑자기 이 물가가 오르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그렇게 이 자산을 매각해야 되겠다, 부동산을 매각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점점 더 기다려봐야 부동산 시장이 오를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쯤이 내가 이걸 매물로 내놔야 될 상황이고, 마침 이 거래량도 는다는 얘기를 그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아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 매물이 나오는 현상이 아닌가 해석됩니다. 실제 거래는 급매물 위주로 되고 있는데 거래가 되고 있어? 그럼 나도 물건을 내놔. 근데 급매물이 아니라 정상가로 내놓으니까 지금 보면 기사도 보면 매물은 계속 쌓이고 있어. 정상가는 안 팔리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렇죠. 정상가는 그대로 있고 매물만 지금 일부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 상황이 막 상승 추세에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묻지마 투자를 하는 정도로 사요. 어차피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물건 자체가 기회야. 잡아요. 잡으면 오르잖아요. 누구나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실. 네네.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경매는 비싸게 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비싸게 적은 사람. 예, 관공서 입찰은 싸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치. 지금은 관공서 입찰이야. 아, 쉽게 말하면 네네네. 관공서 입찰이기 때문에 비슷한 거예요. 가격을 싸게 내놓는, 그러니까 금매가에 가까운 가격일수록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의 급한 정도. 내가 이 빨리 팔아야 되겠다 급한 정도. 경쟁이잖아요.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연말 되면 부동산 PF 문제가 이제 터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건설 분야에서도 이제 자금 때문에 큰 혼란이 올 수 있고, 또 영끌족이 다 빚내서 지금 집산 갭투자자들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또 금리가 이제 고금리다 보니까 야 이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갈 길이 없다. 미국도 금리 안 낮추겠대. 또 얼마 전에는 일본도 동결하고 전 세계가 지금 다 금리 동결 분위기야. 도저히 떨어질 기미는 안 보여.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이걸로 이제 이익을 볼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영끌족이나 그다음에 부동산 PF에 관련된 빨리 여기서 자금, 그러니까 집을 싼 값으로 내놓고 빠지려는 그런 업자들, 이런 사람들의 이제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건 아닐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이유로 매물이 나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 이사를 이도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집을 아무런 그런 경제 관계없이 어떤 지역에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직장 관계나. 그거는 경제 관계 없어요. 그래서 수평 이동하는 거야. 지역만 달리할 뿐. 거기에 플러스해서 더해서 영골족이나 뭐 이런 뭐 다주택자가 투자했는데 금리 부담 때문에 네네. 유지를 못하고 매물을 내놓는 경우. 그리고 그런 물건 중에서 사는 사람 심리는 내 집 마련에 실제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이 성질이 강하다. 이걸 투자로 보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왜냐면 지금 이 가격이 좀 넓게 기간을 설정해서 예전에 비하면 빠졌잖아요. 지금 가격이. 그러면 사서 다시 회복하면 그 차액이 이익이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도 생겨요. 자금력이. 그거는 대출보다는 자기 자금력이 있는 사람이야. 지금 시점에서 자금력이 좀 있는 사람들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겠네요. 시장을. 한 매체에서 10억 이상 금융자산가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와, 조사했더니 가장 투자를 할 대상을 꼽은 게 부동산이었어요. 그 중에서 부동산 중에서 중소형 소형 아파트. 네네. 2위가 예금이었고요. 3위가 주식인데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고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질 건데 현금을 확보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출이 아닌 현금을 확보하고 있으면 소위 말하는 줍줍할 수 있다. 우리가 저번 시간도 다뤘지만 아파트가 미분양이 나왔어요. 미분양이. 그래서 수의 계약이 가능해요. 지금 5%만 있으면 거의 준공된 상태 아파트를 내 집으로 할 수가 있어요. 불과 3, 4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사정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 정도예요. 지금 그만큼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나오지? 수도권에 좋은 입지에 다 지었는데 돈만 있으면 사는 거야. 그 경제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10%만 따져들면 매덕을 보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네. 돈 있는 사람은 물건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네. 현금으로 일단 준비를 그쵸. 하고 있다가 네. 총알을 좀 갖춰놔라. 그래서 금값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금은 그 현금과 똑같잖아요. 네네. 금값이 뭐 40몇만 원. 불과 얼마 전만 해도 20, 30만 원 했는데 40몇만 원이야. 한 돈이 44만 원인가? 사는 게. 네네. 네? 그러면 그만큼 현금을 확보하는 분위기가 지금 되고 있는 거야. 야, 투자자들은 진짜 빠르긴 빠른가 예, 보네요. 예.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 또 아파트는 현금성이 아주 높은 유동성이 좋은 상품 아닙니까? 그래서 중소형, 소형은 잘 팔리거든. 그래서 나중에. 아파트도 조사하니까 대형은 여전히 깊이 대상. 왜? 일단 대형이 평당 가격은 낮지만 전체 금액은 비싸거든요. 그렇죠. 파이가 크니까. 사는 사람이 적고 좀 안 치다 보니까 소형은 집이잖아요. 세를 줘도 괜찮고 전세를 줘도 괜찮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자기 돈이 있으면 대출 신경 안 쓰고 이게 묶어두면 결국은 오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일단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 이제 PF 문제도 있고 그 저축은행 위주로 이제 뭐가 등급도 낮아지고 하면 이제 더 오래 안 두고 이제 그 돈을 다들 빼갈
요량이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건설사들도 많이 문제가 생기겠고 어쨌든 PF 문제가 있고 그 금리 문제도 있습니다. 뭐 미국 금리도 있고 우리나라의 금리 문제도 있고 해서 영끌족의 물건들이 나올 것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거래량으로 조금 늘어난 것은 그들이 급하게 내놓은 급매물들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한편으로는 돈이 있는 사람이면 현금을 준비해라. 이게 지금 소장님의 딱 두 가지 조언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